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인식입니다. 거의 모든 언론 매체들은 이번 총선을 두고 윤석열 정권 중간평가 이상의 의미를 부여합니다. 만약에 이번 선거에서 윤석열 정부가 패배한다면, 아니 정확히는 국민의힘이 패배를 한다면 윤석열 정부의 남은 3년은 완전히 식물정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매체는 이번 선거에서 국민의힘이 패배를 한다면 자칫 윤석열 정부가 물러나야 하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썼습니다. 또 어느 매체는 야구에 빗대 윤석열 정부는 지금 3회 말이나 4회 초 정도가 되었는데 경기 초반부터 온갖 실책으로 무너진 상태가 됐다고 썼습니다. 아마 마운드가 무너졌다, 이 표현을 쓰고 싶었을 겁니다. 콜드게임이 걱정된다고도 썼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주목하고 있는 사람이 이른바 미래 권력이라고 부르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입니다. 그 야구에 빗댄 언론의 표현이 재밌습니다. 그가 놓인 상황은 공격수가 아니다. 9회 말 투아웃 투 스트라이크 상황에서 역전 말루 홈런을 꿈꾸는 대타로 불려 나오는 것이 아니다. 그는 수비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라고 불려 나온 구원투수다. 그런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그냥 구원투수로 나와 상대방 타자들을 잠재운 게 아니라 본인이 타석에서 홈런을 치료했습니다. 그는 마치 대선주자처럼 전국을 누비며 윤석열 대통령이 하지 못한 퍼포먼스를 마음껏 하고 있는 중입니다. 문제는 민생으로 국한시킨다면 윤석열 정부는 그리 성공적인 정부가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이미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 국정수행 부정평가의 원인으로 민생 경제가 1위를 차지한 것은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이 정치판 불멸의 법칙 중에 하나는 바로 경제가 선거의 승패를 좌우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한동훈은 경제를 멀찍이 밀어둔 채 이번 총선의 시대 정신으로 586 운동권 청산을 들고 나왔습니다. 어느 언론은 노골적으로 이렇게 썼습니다. 묻고 싶다. 586을 척결하면 나라가 흥하나. 그 신문에서 지적하다시피 윤석열은 지난 대선 때 정치 문외한으로 나타나 권력의 각을 세우면서 국민적 인기를 얻었고 그 덕분으로 보수 정당의 대선 후보가 됐습니다. 그는 결국 반 문재인에다가 반 이재명으로 대선을 치렀습니다. 그리고 성공했습니다. 그러니 윤 대통령은 그 성공 공식에서 한 발짝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과연 지금 반민주당 반 이재명으로 총선을 치르면 승리할 수 있을까요? 그 언론은 그 답으로 김능구 포리뉴스 대표의 말을 실었습니다. 국민과 소통하지 않고 일방주의 국정 운영으로 빨간불이 켜져 실망감과 분노, 허탈이 자리 잡았는데 답을 줘야 할 사람이 그에 대해서는 하나도 이야기하지 않으면서 대통령은 대통령의 길, 당은 당의 길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렇게 가면 지난 총선보다 국민의힘은 더 어려워질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그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최적의 선택이었나 하는 질문에 대해서 여전히 의문이 남는다고 했습니다. 김능구 대표는 차라리 원희룡이 낫다고 본다고도 했습니다. 실제 외부 관측자들 중 많은 이들이 정치 경험이 전무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자신의 강박을 믿는데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그래서 현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김능구 대표가 원희룡을 거론한 이유는 원희룡이 당 사정도 알고 당내 소장 계획과 경력도 있으며 최고위원으로 지도부 활동도 해봤고 그리고 단체장 장관도 해봤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부동산 문제 심각성도 알고 있고 김건희 여사 양평 특혜 논란은 국토부 장관을 맡아 온몸으로 겪었다. 결국 비대위원장이나 공관위원장은 당을 잘 알면서도 이미지가 망가지지 않은 사람이 맡았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동훈이 원희룡과 다른 점은 바로 대중에게 주는 참신함이 있습니다.
그는 상대방인 민주당뿐 아니라 대중의 어필을 찌르는 말과 행동을 곧장 합니다. 거기에다 역시 정치 경험이 일천한 윤석열 대통령과 오랜 동지적 관계에 있었기에 형성됐던 신뢰관계는 집권 여당과 통치자인 대통령 간의 특별한 정치적 액션 없이도 의사소통이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동훈이 등판할 때 용산은 물론 국민의힘 쪽에서도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비대위원장으로 선출되는데 어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축복받는 환경이 마련됐던 것입니다. 당시 일부에서 한동훈은 비상대책위원장이 아니라 공동선대위원장이 낫다는 견해가 있기는 했습니다. 아직 정치 경험이 없다는 게 그런 주장의 근거였습니다. 그래서 원희룡이나 박민식 중에서 비대위원장을 맡고 공천관리위원장은 김한길 국립통합위원장이 맡는 구도를 그리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비대위를 그런 인사들이 맡는다면 왜 굳이 김기현 체제를 물러나게 했던 걸까요? 솔직히 김기현 체제가 물러난 것도 당의 지지도 하락 외에는 아무리 이유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많은 이들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를 김기현이 사퇴한 원인으로 들지만 그건 그저 갖다 붙인 명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강서구청장 선거는 후보 결정부터 용산 대통령실에 관여한 것은 이제 비밀도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그 선거에는 당의 총력이 동원됐습니다. 안철수와 나경원까지 투입됐습니다. 어떻든 선거에서 참패한 뒤에 김기현이 물러나는 과정에서 인요한 혁신위는 그 어떤 역할도 하지 못했습니다. 인요한이 제시한 혁신안은 대부분 그동안 정치판에서 떠돌던 계기관이었으며 중진 험지 출마로는 오히려 당을 흔드는 섣부른 아이디어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도 김기현 체제가 붕괴하자 언론은 김기현 대표가 험지 출마 또는 불출마하라는 용산이 외압에 견디지 못하고 사퇴했다고 표현했습니다. 문제는 이대로라면 국민의힘은 다시 대패할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지금 팽배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일부 언론은 어쩌면 4월 총선에서 서울은 6석밖에 못 끊질 것이라는 아주 비관적인 당 내부 보고서 내용을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자, 어쨌든 이번 총선의 승부처는 여전히 수도권입니다. 이번 총선은 이미 알려진 대로 용산이 대통령 비서들, 그리고 장차관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과 오랫동안 함께 일했던 검사 출신들이 대거 도전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언론이 주목하는 것은 이들이 국민의힘의 안방 혹은 텃밭으로 불리는 TK와 PK에 얼마나 많이 진출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대거 등장은 물갈이라는 말로 포장이 되겠죠. 그리고 PK, TK에서는 거의 예외 없이 당선될 것입니다. 별다른 정책에 대한 공부를 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공공선을 실천하기 위해 자기 희생을 할 준비가 되지도 않은 출세지향적인 정치 지망생은 그렇게 해서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권력을 뒷배로 내리꽂는 낙하산 궁신으로 대중에게 비친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PK, TK에서 그들이 당선되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문제는 총선 승부를 가를 수도권입니다. 수도권에서 국민의힘은 그 경우에 어쩌면 폭망할지도 모릅니다. 그 경우 전 정권 때 공천 잘못으로 당한 참패를 다시 반복하는 것입니다. 4월 총선의 승부처인 서울 수도권 참패는 당연히 총체적인 패배를 뜻합니다. 저는 그래서 한동훈이 등장을 다시 돌아봅니다. 지금 공천과 선거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은 누가 뭐라 해도 용산이 아니라 한동훈이기 때문입니다. 놀랍게도 지난해 12월 26일 비대위원장에 취임한 한동훈은 지역구로도 비례로도 출마하지 않겠다며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그는 왜 불출마를 선언한 걸까요? 언론은 이를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선언으로 이해하면서 동시에 승리를 위해서는 국민의힘 의원들도 희생하라는 메시지로 읽혔다고 썼습니다.
당시 한동훈이 말이 이랬습니다. 공직을 방탄수단으로 생각하지 않는 분들, 특권의식이 없는 분들만을 국민에게 지시하겠다. 이 말은 언론도 지적하다시피 표면적으로는 엄청난 사고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끝내 당대표 자리를 내려놓지 않는 이재명에 대한 공격입니다. 그러나 한편 국민의힘 출마자들에게도 용기와 헌신을 보이라는 압박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여전히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동훈은 비대위원장을 마친 뒤에 무엇을 노리는가? 비대위원장 임기는 한 번을 연장해도 불과 1년이죠. 윤석열 정부 남은 3년 동안 국회에서 역할이 없다면 한동훈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그는 이미 언론이 차기 주자로 인정을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더욱 역할이 필요한 것인데 총선이 끝나면 어디서 한동훈은 자신의 역할을 찾을까요? 자, 어떻든 한동훈은 비대위원장 수락 연설에서도 강력한 이미지를 남겼습니다. 그는 그 연설에서 개딸 전체주의, 운동권 특권 세력의 폭주 같은 용어를 동원하며 이재명과 민주당을 비판했습니다. 그는 지금 586 운동권 세력의 퇴출을 이번 총선의 시대 정신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표현은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를 검찰 독재라고 공격하는 데 대한 적절한 대응으로 보입니다. 이제 총선까지 남은 시간은 2달 정도. 국민들이 한동훈을 지켜보는 데는 또 하나의 시각이 있습니다. 과연 한동훈은 윤석열 정부에게서 독립해서 독자적으로 움직일 것인가? 바꿔 말하면 한동훈이 수직적인 당정 관계를 바꿀 수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저는 지난번 마포울 김경률 추천과 그리고 김경률이 했다는 마리 앙투아네트 발언으로 유난 갈등이 촉발됐을 때 이 한동훈이 스천 특화시장 화재 현장에 눈보라를 맞으며 윤 대통령을 기다리던 장면을 기억합니다. 그런 것이 곧 우리가 기대하는 당정 관계의 건강함이자 튼튼함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선거 역시 민생 경제가 승부를 좌우하겠죠. 그러나 우선 누가 더 개혁적인가가 관심을 끌 것입니다. 저는 적어도 지금까지는 국민의힘이 민주당보다 월등히 개혁적이라고 믿습니다. 지금까지 전은책이었습니다.